1년 전에 개봉한 영화 쥬라기월드 도미니언을 기억하시나요? 네, 재미는 있었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는 영화였죠. 하지만 그 와중에 정말 인상 깊던 공룡이 있었는데요. 렉시를 이긴 초대형 육식 공룡 기가노토사우루스였습니다. 오늘은 이 위대한 남미의 거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가노토사우루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9,960에서 9,500만 년 전인 백악기 후기 세노마늄절, 현재의 아르헨티나에 살았던 초대형 육식 공룡의 한 속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종은 카롤리니 뿐이며 해당 종명은 발견자인 루벤을 기념하기 위해 명명되었습니다. 기가노토사우루스는 지난 1993년 아르헨티나 서부에 위치한 네우켄주에서 아마추어 화석 사냥꾼인 루벤 카롤리니가 녀석의 경골을 발견하며 그 존재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해당 화석은 두개골과 척추, 대퇴골 등을 포함한 전신의 70%가 발견되어 이 동물에 대한 실루엣을 제공했습니다. 이 엄청난 포식자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고 1995년 거대한 남부의 도마뱀이라는 뜻의 기가노토사우루스라는 속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기가노토사우루스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큰 육식 공룡 중 하나이자 남아메리카에서 발견된 최대의 포식자로 가장 큰 수강류에 대한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와 명성에 비해 화석의 수는 매우 적어 어느 정도 크기를 추정할 수 있는 개체는 겨우 2마리뿐입니다. 다행히 완모식 표본은 동물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을 만큼의 보존율을 자랑하여 여러 연구에서 그 크기가 추정되었습니다. 고생물학자 코리아는 완모식 표본에 대해 두개골 1.5m, 몸 길이 12.5m, 체중 6에서 8톤의 추정치를 제안했습니다. 다만 두개골의 경우 화석이 온전하지 않아 정확한 크기를 알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죠. 이후 고생물학자 필리 커리와 폴 세레노는 기가노토사우루스가 아프리카의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와 함께 크기 면에서 북미의 티라노사우루스와 경쟁할 수 있지만 셋 중 누가 더 큰지는 확신할 수 없다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고생물학자들에게 있어 녀석들의 고생태학과 적응이라는 측면이 크기보다 더 흥미롭다는데 의견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1987년 로스 칸델레로스 근처에서 발견된 부분 하악골이 기가노토사우루스에 속함이 밝혀지며 크기 논쟁은 재점화됐습니다. 1989년 이 화석에 대해 설명했던 칼보와 코리아는 치아만 비교했을 때 그 표본은 완모식 표본에 대해 8% 거대할 수 있다 발표했죠. 이를 통해 추정한 두 표본의 두개골 크기는 각각 1.86m, 1.95m로 이전까지 알려졌던 모든 수강류 중 최대였습니다. 칼보는 또한 완모식 표본 이전에 발견된 치아 표본도 기가노토사우루스에 할당했으나 크기 추정은 불가하다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1991년에 명명된 발자국 화석 아벨리크누스 아스티가르라에를 만든 동물 역시 기가노토사우루스라 제안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발자국과 치아 표본은 완모식, 부모식 표본과 시기상으로 차이가 나지만 기가노토사우루스의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네요. 대다수의 고생물학자들이 동물의 크기보다는 적응과 생태 등에 중점을 둘지언정 여전히 멸종한 대형 포식자의 크기 추정은 대중에게 인기 있는 주제이며 학자들에게도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인지 기가노토사우루스의 크기를 추정하고자 하는 연구는 발견 이후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소 정확도가 떨어지는 옛날의 연구를 제외하면 현대의 연구는 완모식 표본에게 길이 12.2에서 12.5m, 체중 6.2에서 7.3톤의 추정치를 제안합니다. 2021년 고생물학자 마티아스 레올리드는 13m의 기가노토사우루스가 최대 7.2톤의 체중을 지녔다 발표했으며 프란시스코 브루네는 완모식 표본에 대해 12.3m, 7.4톤의 크기를 제안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22년 호안 카날 등이 신종 육식 공룡 메락세스를 세상에 공개하며 기가노토사우루스의 두개골에 대한 새로운 복원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기가노토사우루스 두개골은 길이 1.63m로 알려진 모든 육식 공룡 두개골 중 최장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래턱 일부인 부모식 표본에 대해서는 크기 추정에 제한이 있다 보니 많은 연구에서 완모식 표본에 대해 2.2에서 8.0% 거대하다 정도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크기 추정이 상당히 힘들지만 많은 학자들은 기가노토사우루스가 12에서 13m, 6에서 8톤 사이의 거대한 육식 공룡이었다는데 의견을 좁힌 상태입니다. 기가노토사우루스는 계통상으로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과에 속합니다.
발견 당시에는 분류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곧 여러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류가 발견되며 개통이 비교적 명확히 되었죠. 기가노토사우루스는 메락세스, 마푸사우루스, 티라노티탄과 함께 기가노토사우루스족이라는 소분류군을 형성합니다. 폴세레노어 연구진들은 백악기 대형 수강류들이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 그리고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과 공룡들이 시기에 따라 번성한 위치가 달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녀석들은 백악기 전기까지는 대륙으로 횡단하는 분포를 보였으나 백악기 후기로 들어서자 남반구에 국한된 분포를 보였습니다. 이는 바다로 인해 남부 대륙이 북부와 갈라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과들은 백악기 전기후기 남부 곤두아나의 지배적인 포식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우리의 기가노토사우루스는 9960에서 9700만 년 전 백악기 후기 세노마늄절 아르헨티나를 지배했죠. 녀석이 발견된 칸델레로스층은 하천과 바람의 영향을 받은 퇴적암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 지역은 당시 상당히 풍요로운 환경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태계의 정점 포식자였던 기가노토사우루스는 용각류인 안데사우루스, 레마키사우루스 등을 비롯하여 아벨리사우리드, 랩터 등의 수강류와도 환경을 공유했습니다. 악어염류, 뱀, 거북 등의 다른 척추동물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기가노토사우루스와 경쟁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의 신스틸러 기가노토사우루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동물은 가장 큰 육식 공룡 후보이자 생태계의 정점 포식자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공룡입니다. 크기 면에서 티라노사우루스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수강류인 기가노토사우루스의 화석이 더 많이 나오길 바라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